네, 안녕하세요. 통증의학과 김한희 원장입니다. 다리 저림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논의해 볼까 합니다. 척추질환이 보통 신경의 염증이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라면 허리 통증이 먼저 생길 수가 있어요. 허리 통증 외적으로 다리 저림이나 보행장애가 생기는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기게 되면 질환이 조금은 더 진행한 단계가 되는데요. MRI로 단계 구별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사치료, 또 시술치료, 또 수술치료와 같은 3단계로 구별을 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주사치료 같은 경우는 시암이라고 하는 투시 장비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에 직접 주사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초기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주사치료에 좋은 치료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재발성 디스크인 경우라든지 아니면 여러 마디 디스크, 또 협착증이 있는 경우, 또 수술 후 증후군과 같이 이미 허리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라면 특수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 시술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신경 압박이 좀 심해서 보존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때, 그리고 신경학적인 병변이 진행형이라고 판단이 될 시에는 척추 감압술과 유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시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70세 환자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본다고 하면 5명 중에 1명에서 있을 정도로 꽤 흔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질환에 가려져서 진단이 조금 늦은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혈관 질환도 이런 동맥 질환 정맥 질환으로 나뉘게 됐을 때 고령에서 이렇게 혼합형으로 있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허리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리 저림이 계속 남는 70세 이상의 환자분이라고 한다면 혈관 초음파 검사 내지는 CT 안지오그래피 등을 통해서 혈관 질환에 대한 확진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초동맥 질환에서는 증상이 보통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운동이나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질환들을 보일 수 있어요. 보통 초기에는 사실 무증상인 환자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운동이나 이제 활동에 의해서 악화되는 경향성까지 간 경우에 있어서는 꽤 중등도 이상의 혈관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저희가 이제 이런 혈관 질환들을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하는 그 ABI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는 상지로 가는 혈압하고 하지로 가는 혈압을 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라면 하지에 있는 그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상지와 하지를 두 가지를 혈압을 비교해 봐서 이런 동맥 질환들을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상 소견이 만약 나온다면 반드시 초음파 검사나 CT 안지오그래피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정맥 질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대다수의 정맥류에 해당하는 질환들은 사실 응급 질환들은 아닙니다.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증상 자체가 좀 오래 가시게 되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정맥 질환은 응급은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이 다르니까 이거는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게요. 보통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 움직임이 좀 적은 상태에서 다리 저림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동통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또 다리에 어떤 색깔 변화가 생겼을 때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응급질환일 수 있고 초음파 검사 혹은 CT 안지오그래피를 통한 확진 검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다리 저림의 원인은 말초신경의 압박과 말초신경 염증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말초신경은 뇌에서부터 척수라고 하는 신경 다발이 내려오고요. 또 몸통에서부터 팔, 다리 등으로 퍼지는 이제 신경 가지를 말초신경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신경 염증이 보통 이제 다리 저림이나 근력 약화, 또 감각 이상 등을 발생시킬 수 있겠고, 보통 저희가 임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척추 수술 후 증후군으로 인한 말초신경염이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사실 초기에 치료할수록 사실 잘 남지 않고 보통 증상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신경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경 눌림증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말초신경염이라면 신경주사 치료나 직접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이후에 약물 처방을 하면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뇨라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 그리고 알코올이나 비타민 B 부족으로 인한 이런 말초신경 염증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질환에 대한 조절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약물 투약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치료 자체의 경과도 좀 긴 경향성이 있습니다. 허리 신경에서만 눌려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척수라고 하는 이 신경이 상위 레벨에서 눌리면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압박증 같은 경우는 증상이 다리 저림이다라고 하더라도 흉추나 경추에 해당하는 척수가 눌리는 위치를 직접 치료하는 것이 이제
치료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횡단성 척추증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척수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진단이 초반부터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별 진단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질환 같고요. 그 외적으로 어떤 뇌 종양이라든지 뇌 경색과 같은 뇌 실질과 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질환들이 저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도파민 수용체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은 질환들도 또 마찬가지 그 다리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가지 질환은 나이가 점차 들어갈수록 혼합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질환의 섹터를 좀 나눠서 원인에 맞춰서 다리 저림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